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에 우수 한옥 8곳이 지정됐습니다. 살펴보니까 종로 가회동 한옥들과 은평 한옥마을 등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살았던 한옥들이거나 최근에 조성된 곳들입니다. 서울시가 한옥의 생활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지금의 한옥은 이렇게 제도권 내 일부 그럴싸한 한옥들만 보존되고 나머지는 개발의 논리에 의해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2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송파구에서 첫 성면안전관리조례가 의결을 마쳤습니다. 성면조사 대상 확대와 성면 감시단 구성을 골자로 합니다. 민간 위탁이 끝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구청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6년째 표류하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복합물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어제 오전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지하 3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송파구에서 첫 성면 안전 관련 조례가 제정됩니다. 미성 크로바 재건축 단지에 성면 비산 우려를 계기로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송파구의회 의결을 마쳤고 송파구의 심사와 공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달라지는 점 태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에서는 여느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성면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면 관리가 진행돼 왔습니다. 최근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결된 성면안전관리 조례안 역시 관계 법령안에서 세부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성면 조사 대상 확대와 감시단 구성,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성면조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그 미만이라도 성면조사를 할 수 있게끔 구청장 역할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구소유 공공건축물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성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두 번째로 이번 조례안에는 성면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단 구성이 포함됐습니다. 감시단의 자격과 임무 등은 구청장이 정하게 되고 재건축 단지 같이 대규모 공사장의 감시단이 구성돼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성 크로바 재건축 단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감시단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만큼 성면 감시단 구성은 이번 조례안의 사실상 핵심입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성면 안전관리 감시단의 구성 및 활동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조례안은 구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로 구청에 이송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송파구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조례는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중구는 민간 위탁이 끝난 국공립 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직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 전환을 앞둔 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중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24개입니다. 중구는 신당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민간 위탁이 끝난 5곳을 차례로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구가 직접 운영해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중구 광장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런 신문지에서 저희가 엄마들이 황당하게 거기서 어린이집 직영화라고 된다고? 처음 추진할 당시 주민 설명에 전체적으로 몇천 명 만족도 조사 다 거쳤고 이미 5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구광장 이번만 나간 게 아니라 계속 나가고 있었고. 현재 민간 법인의 운영 방식에 만족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과 직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직영화가 되면 2년에 한 번씩 원장이 바뀔 수도 있어 보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구의 어린이집 직영화는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을 주는 방식입니다. 원장들을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으신대요.
그러니까 2년마다 원장님이 바뀌어야 되는 시스템이고 그 원장은 구청에서 뽑았기 때문에 구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2년이라는 기준은 우리 공기업 임기제 기준이거든요. 2년마다 반드시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직원이 그렇듯이 성과 평가를 받는데 얼마든지 연장을 할 수 있고. 구청이 직영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학습 체험비 등을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직영화되는 곳은 그렇게 해서 돈 주고 직영화 안 되는 엄마 곳은 안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너네 지금 돈 줄 테니까 따라와. 이런 식의 그런 치사한 아주 치졸한 행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특별활동비는 아니에요. 지원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내년에 예산이 되면 이제 지원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현장학습비는 100% 지원을 해드렸고 그럼 직영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 50% 다 지원해드렸어요.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재단 측은 지난 10월 다른 복지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며 중구청에 연말까지 위탁 해지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청원과 중구청 게시판에도 어린이집 직영화 반대 글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인허가 지연으로 6년째 발이 묶여있는 마포구 상암동 복합몰 사업. 감사원이 서울시의 사업 지연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과 지역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천서영 기자. 네, 복합몰 부지가 있는 마포구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얘기해보죠. 이 상암동 복합몰 인허가 지연이 부당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일이죠. 감사원이 상암동 복합몰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인허가를 미룬 서울시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법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인허가를 도시계획 승인의 필수 요건도 아닌 전통시장과의 상생 합의를 이유로 지연시킨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땅을 매입한 민간 사업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고 복합몰이 건설되지 못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루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서울시가 잘못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시정 조치는 내려졌습니까? 네,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함께 서울시의 조치 사항을 알렸습니다. 지체되고 있는 세부 개발 계획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서울시장에게 통보를 했고요.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개발을 바라던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마포구청과 상암동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마포구 주민들은 감사원의 결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전에 지난 5월이죠. 민간 사업자가 쇼핑몰 부지를 서울시가 다시 사가라는 환매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가 심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번엔 감사원의 결과가 딱히 새로운 결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합몰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힘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는 사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유동근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측면에서 역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상암동 복합몰 사업, 그동안의 진행 사항과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상암동 복합몰 사업은 지난 2013년입니다. 복합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민간의 땅을 매각을 했는데요. 뒤로 보이는 DMC역 인근의 새 필지입니다. 지금은 가림막이 쳐져 있는 상태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2만여 제곱미터 부지로 꽤 큽니다. 하지만 쇼핑몰 건립을 두고 인근의 일부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서울시가 전통시장과의 상생 합의를 먼저 하라며 도시계획 인허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부지를 매입했던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 인허가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DMC역 오버브리지 개발 사업과 연계되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측이지만 내년 2월이 돼야 마포구에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류가 마포구에 접수가 되면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로 올라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포구에서 상암동 복합몰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 개발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연결해 봤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종로구 숭인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추락한 60대 남성 장모 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강동구 암사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대피했지만 1층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1시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나면서 건물 안에 있던 집기와 내벽 등이 불에 타 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작업장 쓰레기통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른바 슬로푸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30곳이 넘는 어린이집이 슬로푸드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고추장이 주재료인 장떡. 배울 법도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장떡을 집어든 아이들.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 직접 담근 고추장인 만큼 맛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서대문구에선 직접 장을 담가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간장 고추장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사서 먹는 게 훨씬 싸죠. 네. 근데 직접 만들면 노고가 많이 들고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지난 1년간 슬로푸드 생태계 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담가 먹는 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슬로푸드는 패스트푸드와 상대적인 의미로 천천히 만들어 먹는다는 뜻을 가진 식문화 운동. 서대문구는 슬로푸드 실천 방안으로 장 만들기 사업에 나선 겁니다. 모든 요리의 기본이 되는 장류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건강하게 먹자는 것. 특히 아이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 슬로푸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 담그기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2개 어린이집이 직접 장을 담그고 김치를 만들어 먹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밥상뿐만 아니라 가정의 밥상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1년살이 4개 장을 만드는 과정에 부모님들이 꼭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밥상과 가정 밥상뿐만 아니라 먹거리가 지역에 취약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밥상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연말에 오늘과 같은 성과 나눔도 같이 하는 걸로. 한편 슬로푸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오래 숙성시킨 장과 김치를 모아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하면서 슬로푸드 확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서울 곳곳에 비어있는 상가나 주택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진행되는 가운데 조금 방법을 바꿔 빈집이 동네 예술공간으로 활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가 금천구의 문화예술 플랫폼 빈집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립니다. 금천구의 한 재래시장. 길게 늘어선 상점, 오가는 손님들 사이로 특별한 간판이 눈에 띕니다. 상호와 함께 상점의 특징을 위트 있는 문구와 일러스트로 표현했습니다. 이거 딱 처음 나오니까 상인분들이 서로 가서 막 구경하기 바빠요. 자기 가게 이미지가 좀 재밌게 나오니까 또 특이하고 그래서 지금 다 만족하고 있어요. 특별한 간판을 만든 건 상인과 독산동의 예술 활동가들입니다. 예술가들의 활동 거점은 빈집. 금천구 독산동에는 동네 예술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빈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술 활동가라 불리는 작가들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꽃을 그리기도 하고 주민들이 올린 글귀는 영상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빈집은 또 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등 참여 공간이기도 합니다. 개인 창작에만 익숙했던 작가들에게도 빈집에서의 활동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창의성이 높으신 분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보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색다른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주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지금 일가는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뭐 출퇴근길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실제 그 문화예술 창작의 주체가 되어 보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시면 되시고. 지난 2017년 시작된 이후 독산동 문화예술공간으로 둥지를 튼 세 곳의 빈집. 삭막한 동네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관용차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업무 시간에 토론회 참석자를 관용차로 데려다 주었다는 건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데다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말 송파 체육문화회관에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문제는 업무 시간에 한 공무원이 관용차로 일부 주민을 토론회에 데려다 줬다는 것입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박인섭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특정 정당의 행사에 관용차를 이용했다며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업무와 무관하게 관용 차량으로 특정 정당의 토론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모셔다 주었다는 이 정도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송파구는 순찰 시간에 지역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 관례적으로 관용차를 탑승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적정성 여부를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규정된 성실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관련 법 규정과 사례를 철저히. 송파시설관리공단의 한 간부가 특정 정당에서 진행한 강의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박인섭 의원은 공단의 한 간부가 특정 정당 행사에 강사로 참여하며 4차례에 걸쳐 20만 원씩 강사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파구는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근거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의 내용 또한 정치와는 무관했고 강의료는 공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사전에 이를 신고해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고 강의 내용 또한 정치와는 무관한. 이 밖에 이날 구정질문에서는 북이대 지역에 조성 중인 장지천 수변공원의 공급 원수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송파구는 유지관리 주체가 구청인 만큼 장지천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탄천보다 한강수 공급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탄천을 고수하는 SH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성북구의 주요 상권 하면 고려대와 성신여대 앞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없는 게 없을 것 같지만 번화가 속에 딱 한 가지 없는 것,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결국 무단 투기로 이어지면서 행인들과 상인들 사이에서도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앞 번화가, 거리에 미간을 담당하는 가로수 아래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성북구의 또 다른 번화가인 성신여대 앞 하나로 거리입니다. 담배꽁초와 먹다 버린 음식물까지 이곳 또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단 투기를 경고하는 팻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쓰레기가 조금 모이다가 한 며칠이면 이렇게 쌓여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뭐 보통 쓰레기가 뭐 가정집 쓰레기인지 뭐 영업집 쓰레기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널려있는 쓰레기에 거리를 찾는 시민들은 물론 상인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치우고 치워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쌓이는 상황. 시민들과 상인들은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공식적인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데나 버리고 또 쓰레기를 가지고 집에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버리는 것 같아요. 성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은 모두 117개.
대표 상권인 고려대와 성신여대 앞 번화가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생활 쓰레기를 공공 쓰레기통에 투기하는 사례가 늘자 관리 문제로 인해 개수를 줄인 겁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 같은 데서 구청 같은 데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괜찮은데 쓰레기통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해주고 매일 이제 관리를 해주면 저희가 좋죠. 근데 그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막상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그 주변이 더러워져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속출한다는 것. 그리고 관리 인력도 부족해 골목마다 설치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관리 인력은 없죠. 그쪽까지 이제 미화원이 관리하기에는 저희 미화원 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지금 120명 정도인데. 하지만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현실 속에서 쓰레기로 고통이 끊이질 않는 특정 지역에 한해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위촉식이 지난 6일 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위촉된 홍보위원은 개그우먼 박소라와 가수 박상민, 배우 김승현 등 5명으로 앞으로 2년간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의 최대 화두는 시민과의 소통이라며 이를 위해 홍보대사들이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뽑은 서울시의 우수 정책 1위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라고 합니다. 공공생리대와 청년수당, 따릉이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이용하거나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외지인의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인가 봅니다. 오늘 퇴근길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